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6월달에 시행된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일단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보래 두 명의 운동선수를. 근데 둘 다 원하는 거야. 대학에서도 경기를 뛰기를. 일단 첫 문장 읽자마자 뭔가 틀을 설정할 내용이라기보다는 두 운동선수를 고려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니까 어떤 형식의 글이다? 현재 이야기 형식의 글이다. 이야기 형식의 글은 틀을 설정하기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틀을 점점 확장해 가고 어디에다가 결론 부분에다가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으로 그냥 그래 운동선수 2명 얘기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과가 뭘지, 결말이 뭘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한 명은 말한대. 그녀는 매우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말한대. 둘 중에 남은 한 명은 goal setting이라는 거를 사용한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트랙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구체적인 스킬에 대해서 연마하고 일하기 위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근데 그 스킬은 또 뭐냐면 그녀가 부족한 거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한 명은 그냥 열심히 한대. 다른 한 명은 내가 부족한 스킬을 연마하고 트랙에 더 오래 남아있기 위한 계획을 짜려는 goal setting, 목표 설정이라는 걸 한대. 자, 여기서도 일단 운동선수가 몇 명이래? 2명이래. 소재 몇 개? 2개. 2개니까 2개 어떻게 해야 돼? 잘 비교해야겠죠. 첫 번째, 자, 한 명은 뭐라 그런데? 그냥 working hard 한대. 열심히 한대. 다른 한 명은 뭐 한대? goal setting이라는 걸 한대. 이렇게 일단 운동선수 2명이 나눠졌네. 그럼 여기 맞춰서 또 보면은 2명 다 열심히 한대. 그러나 오로지 후자만이 더 현명하게 일하는 거래. 자, 후자가 현명하다라는 건 결국 goal setting이 뭐하다는 거? 더 좋다라는 거겠죠. 라는 방향성까지 잡을 수가 있겠네. 뭐가 더 좋다? 후자라는 goal setting이 더 좋은 것이다. goal setting이 좋은 거다라고 이제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고, 또 계속 보시면 좌절감을 준대. 운동선수한테 뭐가 극도로 열심히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진보, 진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운동선수한테 좌절감을 준대. 자, 열심히는 하지만 진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건 이 글로 따지면 누구겠어? 열심히만 하는 애겠지. 그러니까 뭐 안 하는 애? goal setting 안 하는 애가 결국 뭐 하다라는 거야? 원하는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goal setting 안 하면 나쁘다라는 말일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고, 다음 또 보시면 차이를 만드는 건 뭐래? drive, 추진력, 원동력이래. 즉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거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야? 기술적이고 신체적인 분야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써야 된대? 원동력 혹은 추진력이라는 드라이브를 써야 된대. 자, 원동력과 추진력은 어디서 나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결국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추진력이라는 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야? goal setting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다고? goal setting이 좋다라는 거네. 자, 하나 더 보시면은 drive, 추진력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주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 해준대. 그 다음에 훈련 마음가짐을 창조해 주는데 그 훈련 마음가짐이라는 건 단순하게 열심히라는 거를 뛰어넘는 거래. 자, 뭐라고? drive, 추진력이라고. 추진력. 이게 너한테 목표를 주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 해주고 훈련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대. 이게 뭐하다고? 좋다고. 자, 그러면 이쯤 읽었을 때 생각해보면 결국 이 글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goal setting이 중요하다. 즉 goal setting으로부터 나오는 drive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뭐 할 수 있어? 이게 주제겠구나 의심할 수가 있고, 이 뒤부터는 이게 주제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빠르게 글을 읽으셨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drive, 원동력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힘을 준대. 너의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장치에다가 힘을 준대. 그 다음에 강화시키고 다듬어 주는 거야, 그 장치들을. 그래서 그 장치들이 돌 수 있대. 활기랑 목적을 가지고. 자, 말이 길지만 결국 또 뭐가?
드라이브라는 애가 뭐한대? 활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돌 수 있게 해주고 다듬어주고 강화시켜준대. 결국 뭐하다고? 그냥 좋다라고. 계속 뭐가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네. 마지막 보시면 욕구, 욕망이라는 거는 너가 돌게 만들어준대. 그러한 장치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돌게 만들어준대. 언제? 운동하거나 연습할 때. 근데 추진력이라는 건 애초에 뭐래? 그 장치를 만들어주는 애래.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야 그 장치를 빨리 돌릴 수 있지만 그 장치 자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애는 뭐라고? 드라이브, 추진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는 말은 결국 뭐다? 드라이브가 좋다라는 거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그냥 보기를 가시면 되겠죠.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드라이브가 좋다라는 거. 1번 보시면 선수들의 훈련 방식은 장점을 극대화한다라는 말은 안 나왔고, 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정신적 추진력을 잘 이용해야 된대. 정신적 추진력은 뭐였어? 드라이브였네. 다음 몇 번? 2번이 될 거고, 선수들은 단기적 훈련 성과 얘기 안 나왔고 장기적 목표 얘기도 안 나왔다. 4번, 선수들은 육체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고, 마지막 5번 보시면 선수들은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꾸준히 수정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다. 다음 몇 번? 2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간과돼. 그러나 이해관계자처럼 중요한 것은 뭐래? 소비자래. 어떤 소비자냐면은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사생활의 역설의 개념에서. 다시 사생활의 역설의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종종 간과되지만 뭐하대? 중요하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디서? 사생활의 역설이라는 것에서 누가? 소비자가 간과되지만 뭐하다고? 중요하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읽어보시면 소비자 참여 수준이야 모든 디지털 경험과 커뮤니티에서 그게 폭발하고 있대. 그리고 그들은 보여준대. 거의 없거나 혹은 아예 없대. 뭐가? 둔화의 기미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디지털 경험이나 디지털 커뮤니티의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둔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나 더 보시면 인식이 있대. 소비자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냐면은 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이끌어주는 걸 도와준다는 거야. 풍부한 경험을 회사가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대가라는 거야.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든. 자, 여기까지 읽어도 뭔가 사생활의 역설, 소비자가 간과된다, 하지만 중요하다 라는 얘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있어. 하지만 틀에 맞춰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일단 이거 뭐야? 개인의 데이터래. 혹은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래. 자, 소비자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 이게 뭘까? 사생활 아니야? 사생활? 그쵸? 사생활이네. 뭔가 틀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나왔네. 사생활.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소비자가 사생활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기업이 주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도 이 데이터를, 이 사생활을 뭐의 대가로 치른다고? 풍부한 경험을 위한 데이터로 그냥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소비자의 뭐가? 사생활이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네. 뭐의 대가로? 아까 나왔던 회사의 어떤 디지털 경험의 대가로서. 자, 정리해보면 우리 첫 문장에서 설정한 틀은 소비자가 간과되지만 중요한 애야. 사생활 역설에서. 하지만 얘랑 맞춰 읽어보려니까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 하지만 글의 중반부까지 읽었을 때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결국 소비자가 데이터를 준대. 뭘 위해서? 회사가 주는 디지털 경험을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이 일단 한번 나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 또 보시면 더 나은 이해 없이야 무엇을 언제 왜? 다시 데이터 컬렉션과 사용의 이유, 시기, 내용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없이는 소비자는 종종 남겨진 데 느낀 채로 뭐를? 취약하고 갈등이 있다 라는 걸 느낀 채로 남겨진대. 다시 데이터 컬렉션하고 사용은 결국 뭐야? 소비자의 사생활이잖아. 사생활. 그러니까 기업이 주는 경험에 대한 대가로 내가 준 사생활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소비자는 취약하고 갈등을 겪는데 라는 건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의 디지털 경험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소비되니까 이거 뭐 하라고? 잘 이해하라는 내용이네. 우리 계속 지금 틀을 확장하면서 글을 이해하고 있고, 한 문장 더 보시면은 나는 이 레스토랑을 찾아주는 앱을 좋아한대. 그러나 내 데이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내가 OK 버튼을 누른다면은 요청받았을 때 어플이 내 현재 위치를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를. 다시, 이 레스토랑 파인더 앱을 좋아한대. 이거 뭐야?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경험이네. 디지털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 한대? 내 현재 위치를 묻는 어플의 말에 OK를 누른대. 내 현재 위치. 이거 뭐야? 프라이버시잖아. 그러니까 회사의 디지털 경험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프라이버시를 소비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이거 잘 이해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니까 확장된 틀이 뭐가 된 거야? 반복이 됐네. 또 사생활의 역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생활에서 뭐라고?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왜? 소비자의 정보가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잘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거야? 주제가 될 거야. 즉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주제겠구나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문장만 빠르게 처리해 보시면 도구로 위장한 거야. 그들한테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위장한 소비자들은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대. 자, 선택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사생활을 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고. 이제 뭐 하게 된 거야?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해한 거야. 이해하고 나니까 뭐가 된대? 능동적인 참여자인 좋은 애가 된대. 그럼 이 글의 결국 주제는 뭔 거야? 프라이버시가 소비되니까 그거 잘 이해하라는 이 틀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다 몇 번? 1번이 되겠죠. 뭐 하라고?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거를 이해하라고. 내 프라이버시가 소비되니까 이해하라는 틀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항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보시면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얘기는 안 나왔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라라는 얘기도 안 나왔다. 4번,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이거 맞는 말 같아. 하지만 뭐가 빠졌어? 이거를 잘 이해해라 라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4번보다는 1번이 더 맞을 것 같고, 마지막 5번 보시면 타인과의 정보 공유 얘기 안 나왔고 개인정보 유출 얘기도 안 나왔다.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일이야. 문화심리학자랑 인류학자에 의한 상당한 어떤 작업이 보여준대. 실제로 큰, 그리고 때때로 놀라운 차이가 있대. 단어랑 개념에서 다른 문화가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지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대. 특정한 감정 표현을 도출해내는. 자, 첫 문장이 길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다른 문화에서 가지는 감정 표현에 대한 단어랑 개념이 다르고, 다른 문화에서 감정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첫 문장 읽고 어떻게 내용 정하면 돼? 다른 문화에서 뭐가? 감정에 대한 단어, 개념, 또 이 감정이 도출되는 상황, 이게 다 뭐하다고? 다르다라는 얘기네. 문화마다 감정에 대한 단어, 개념, 감정을 느끼는 상황, 이런 게 다 다르다 라는 얘기가 일단 첫 문장인 것 같아. 여기 맞춰서 글을 읽으려고 보니까 일단 바로 뭐가 나왔어? however이라는 전환이 나왔네. 그래서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보여주는 건 아니래.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가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래.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중추적이고 신경적으로 주입된 상태라고 바라본다면, 자, 일단 전환을 하고 however로 전환을 하시고, 어떻게 전환이 됐어? 앞에서는 문화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감정은 동일하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감정에 대한 단어, 개념, 느끼는 상황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감정들은 뭐하다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또 보시면 컬러 비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들은 말한데 같은 내면의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는 배운다라는 거야. 특정한 문화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배운대. 어떤 맥락이냐면은 감정을 표현하기 적절한 맥락을 또 배운다라는 거야. 자, 다시 보면은 내면의 처리 과정은 똑같대. 다시 내면의 처리 과정이 똑같다라니까 근본적인 뭐는 같다고? 감정은 같다고. 감정은 동일하지만 이 감정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방식이 뭐하다고? 다르다고. 다시 감정에 대한 뭐가? 워드나 컨셉은 뭐하다고? 다르다고. 또한 감정을 도출해내는 사회적인 맥락도 배운 다음에 즉 뭐도 다르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환경. 얘도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네. 즉 우리가 설정한 틀이 뭐 됐어? 반복됐어. 하나 더 보시면은 또 한번 그러나라고 하면서 전환이 되고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감정적 상태 그 자체는 꽤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 문화에 걸쳐서. 다시 감정 상태라는 건 문화마다 안 변한다라는 건 결국 앞에서 했던 말이네. 뭐하다고? 감정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틀이 반복됐네. 여기부터 뭐 할 수 있어? 이게 주제겠구나. 의심하고 뒤에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네. 주제는 뭐야? 감정은 동일하지만 그 감정에 대한 단어, 개념, 느끼는 상황은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거네. 그래서 보시면 자, 한편으로는 우리는 생각한대. 기본적이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셋을 생각한대. 근데 걔네들은 진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우리 뇌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나 연결인데 그러한 감정 상태랑 자극, 행위, 다른 인지적 상태의 연결은 가소적이라는 거야. 지금 뭐 한다고? 바뀐대. 그리고 수정될 수도 있대. 학습에 의해서. 구체적인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일단 우리는 뭐를 생각한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셋을 생각한대. 즉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뭐하다고? 감정은 동일하다고. 근데 이러한 감정하고 자극, 행동, 인지 상태, 구체적인 문화적인 맥락, 이게 다 뭐하다고? 다르다고. 결국 또 같은 말 반복이네. 그럼 결국 우리가 설정한 이 틀을 가지고 보기를 가시면 되겠죠. 주제는 뭐야? 감정은 동일하지만 이 감정에 대한 단어, 개념,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필수적인 연결이래. 감정하고 행동 사이. 감정과 행동이 연결된다는 얘기 안 됐으니까 1번 지우고 2번 문화적으로 구성된 감정 표현. 다 몇 번? 2번이겠죠. 문화적으로 구성됐대. 즉 감정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문화적으로 다르다라니까 결국 문화마다 워드랑 컨셉 이런 것들이 뭐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답을 2번 써주시면 되고 3번 보시면 잘못 묘사된 감정이야 공용어를 통해서. 공용어 나왔어? 안 나왔어. 4번 보편적으로 정의된 감정이래. 학술 분야에 걸쳐서. 학술 분야 얘기도 안 나왔고 5번 더 넓은 영향이야 인지에. 어디서? 문화적인 맥락을 학습하는데. 문화적인 맥락을 학습하는데 인지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없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고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뭔가 색강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 왜 나왔지 싶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도 감정을 바라보죠. 우리 문화에서 파란색 이거 뭐야 뭔가 우울한 거고 빨간색 보면 약간 뭔가 분노 이런 거를 떠올리듯이 기본적으로 우울이랑 분노라는 색깔은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을 우울이라고 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그래 파란색을 보고 우리처럼 우울의 감정은 느껴. 감정은 있어. 하지만 그냥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분노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즉 같은 색을 보고 같은 걸 느껴. 우리도 슬픔을 느끼고 다른 문화도 슬픔을 느껴. 하지만 우리는 이걸 우울이라고 부르고 다른 문화는 이거를 분노라고 부른다고. 즉 이렇게 그냥 색깔하고 감정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어쨌든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인데 조인트 커그니티브 시스템이란 접근은 로봇을 인간과 기계팀의 일부로 대한대. 근데 그 팀에서는 지능이 되게 시너지를 낸대.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발생하는 거야. 각 개인의 기여로부터.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 정리하면은 뭔가 결합인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로봇하고 인간이 팀을 이루는 거고 이걸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 둘이 같이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 즉, 이 결합인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야? 일단 인간하고 로봇가 뭐를 이루고 있어? 팀을 이루고 있어. 그 다음 얘네가 뭐를 낸다는 거야? 시너지를 낸다라는 거야. 같이 뭐 하면서? 기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가면서 글을 보시면 그 팀은 구성된데 최소한 하나의 로봇하고 하나의 인간으로 구성이 돼. 그리고 그 팀은 종종 혼합된 팀이라고 말해진대. 왜냐하면은 그 팀이라는 거는 인간과 로봇 에이전트의 믹스처 혼합이기 때문이야. 자, 그냥 말이 길지만 그냥 뭐야. 이 팀은 인간하고 로봇으로 구성이 된다니까 그냥 결합인지 시스템이라는 거 뭐라고? 인간하고 로봇이 팀을 이루는 거라고. 그냥 틀이 반복된 거야. 하나 더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래 인간이 시동을 켜고 꺼야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합인지 시스템의 예시가 된대. 자,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일단 뭐 하는 거야? 로봇가 운전하는 거죠. 근데 로봇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시동을 껐다 켜줘야 된대. 즉 누구도 필요해? 인간도 필요해. 즉 로봇하고 인간이 지금 뭘 이룬 거야? 팀을 이룬 거라니까 또 한 번 반복. 하나 더 보시면은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마찬가지 혼합된 팀의 예시래. 또 재택근무를 위한 로봇도 마찬가지래. 즉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이나 재택근무용 로봇이나 다 뭐의 예시라고? 인간하고 로봇이 팀을 이루는 결합인지 시스템의 예시래. 자, 그러면 처음부터 중간까지 읽었을 때 계속 무슨 얘기밖에 안 해? 인간과 로봇이 팀을 이루는 결합인지 시스템 얘기밖에 안 하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 이 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틀이 반복되는 구조구나라고 의심하면서 뒤에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디자인 과정은 집중한데 어떻게 각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지를 뭐 하기 위해서? 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한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거 틀에 나왔잖아. 둘이 뭘 낸다고? 시너지를 낸다고. 인간 로봇 팀 시스템 뭐 한다고?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이 된다고. 또 뭐가 됐어? 반복됐네. 하나 더 보시면은 로봇을 동료 행위자로 보는 거야. 그들 자신의 완전히 독립적인 과업을 가진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결합인지 시스템 접근이라는 거는 로봇을 대한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대한다라는 거야. 서비스 애니멀이나 쉽덕 같은. 그러니까 로봇을 완전히 독립적인, 완전히 별개의 임무를 가진 애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대? 도움을 주는 애로 본대. 즉 로봇을 완전히 독립된 애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나랑 뭐로 본다고? 팀으로 여긴다고. 여기서도 뭐가 됐다? 반복이 됐다. 또 마지막 보시면 결합인지 시스템 디자인에서 인공지능도 사용된데 인간 로봇 상호작용 원칙에 따라서 뭐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로봇은 충분히 똑똑하다라는 거야. 뭐가 될 만큼? 좋은 팀 멤버가 될 만큼. 자, 여기서도 결합인지 시스템에서 뭐 한대? 인간 로봇 상호작용 원칙이 있대. 즉 인간하고 로봇가 뭐 한다고? 시너지 낸다고. 둘이 팀이라고. 또 어떤 로봇을 만들어낸대? 좋은 팀 멤버가 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낸대. 즉 인간과 로봇은 뭐라고? 팀이라고. 뭐 낸다고? 시너지 낸다고.
즉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밖에 없어? 결합인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간과 로봇이 팀이 되는 거,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 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설정한 틀이 주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함께하면 더 좋대, 인간과 기계 콜라보래 다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죠. 1번이 무슨 얘기야? 인간하고 로봇가 협력해서 팀을 이룬다고. 이게 더 낫대. 왜? 시너지를 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 2번 보시면 로봇가 합칠 수 있을까? 힘을 뭐 하기 위해서? 인간팀을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팀 뛰어넘는데? 아니, 인간하고 협력한다고. 인류의 상실 안 나고 전원 끄래. 전원 끄면 돼야한데? 안 되죠. 둘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 뒤에도 보시면 로봇 파트너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방법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시기래. 로봇한테 안 된다는 얘기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마지막 5번 보시면 서비스 애니멀에서 로봇 어시스턴트로 넘어갔대. 서비스 애니멀 얘기 안 나왔고 여기서 로봇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안 나왔다.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